지금은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단계다. 벌써부터 이제 팔고 떠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원래 대선 끝나고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아마 한 2, 3개월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네, 좀 암호화폐를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크립토 윈터가 언제 올지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호필님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가요? 원래대로라면은 저희 요 사계절 기준으로는 여기 보시면 10월, 9월, 10월까지가 가을이고 이때 하락을 하는 게 기존 사이클 패턴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름도 그렇고 조금씩 빨라지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빠르면은 이번에 정말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올해 연말에도 하락장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은 낮고 아마 네, 내년 1분기까지 요때 요 상승까지는 한번 올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고민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꾸준히 한 번에 상승하고 하락을 했고 지난 사이클에서는 쭉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하락을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한번 조정이 분명히 상승장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 2, 음, 30%짜리 조정이. 네. 그럼 그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거냐, 한 번 더 상승을 할 거냐라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봉이 여기서는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쌍봉이냐 외봉으로 하락을 할 네, 네, 거냐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을 때고 여긴 네, 바이든 전 대통령이 됐을 때인데 특징을 보시면은 이때는 가을 때 크게 상승했고 얘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엄청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지표로 지금 보고 참고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만약에 오히려 반대로 뭐 꼭 대통령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요 하락이 왔을 때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유동성 없이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재상승 때문에 올라간다, 뭐 하락이 시작됐다, 떨어졌다라고 하면 요런 사이클이 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관건은 상승은 무조건 한 번은 오는데 그 한 번의 상승이 끝이 날지 아니면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갈지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음,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번의 사이클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먼저 집중을 하자. 그 다음에 가서 상황을 보고 정치적인 거나 뭐 지정학적인 상황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언제 팔고 떠나야 돼요 이런 것보다 지금은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단계다. 벌써부터 이제 팔고 떠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당장에 이제 상승을 좀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은 하락장 생각은 당분간은 할 필요는 없다. 네, 하지만 좀 마음의 준비를 해두긴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렇죠. 외봉이다. 그럼 언제쯤 네. 정점을 예상하시면 재미로 하는 거니까. 제목리하면 외봉이면은 저는 요 1분기가 좀 관건이거든요. 아, 1, 2, 3월. 네, 1, 2, 내년 1, 2, 3월이나 3월. 네, 네. 내년 1, 2, 3월 때 한번 연말까지는 크게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좀 음, 땡겨지면은 한 대선 원래 대선 끝나고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거든요. 보통 네. 한 11월쯤에 끝나니까 요때부터 상승을 했고 음, 여기도 보시면은 요때가 아마 선거 끝나고 있을 때부터 선거 끝나고 난 다음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아마 한 2, 3개월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1분기까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데 1분기 이후에 하락이 만약에 온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상승했을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쌍봉이 나오면 어떻게 네. 될 거라고 그리고 계세요? 쌍봉이 나오면 그 예를 들면 제가 거의 하락이 여기 그때 60% 가까이 왔었거든요. 네. 한 50% 정도 맞던 것 같아요. 55% 네네. 왔었거든요. 근데 저희 김프 때문에 김프 빠지면서 왔기 때문에 60% 정도 체감이 됐고 그렇죠.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빠지더라도 한 그래도 한 2, 30%? 한 20% 저희 보고 있는데 더 빠진다고 보면 30%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네. 하락이 왔을 때 과연 고민이 정말 될 거예요.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정말로 끝일지. 근데 저는 걱정을 크게 안 하는 게 하락이 오더라도 반등이 한 번씩 와요, 이렇게. 음, 오기 때문에 한 최고점의 7, 80% 정도에서는 팔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는 있거든요.
네, 완전 최고 꼭지에서 못 팔더라도. 그리고 솔직히 최고점에서 50%만 가져가도 큰 수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투자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20% 빠졌을 때 아마 그때 정책이나 아니면은 물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인지 인하인지. 만약 지속적으로 인하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외봉이 가는데, 중요한 거는 요 기존 고점을 크게 뚫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변수 중에 하나는 ETF 때문에 만약에 연기금이 정말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는 그냥 조정, 요런 단계의 조정이, 여기도 보면은 쌍봉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다시 크게 상승하면서 얘가 하락이 별로 안 커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일시적인 조정으로 갈지 쌍봉을 그릴지 아니면 더 크게 갈지는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코인 상담소라는 네, 코너를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코인 상담소 보면은 코인으로 사기당하신 분들이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네. 코인 사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네. 수십 개 ICO에 사기를 많이 음, 당했고 뭐 날려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네. 그게 이제 자기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음, 10배, 100배를 찾아서 하려면 솔직히 비트코인으로 지금 당장 10배나 100배를 벌기 힘들잖아요. 뭐 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더 리스크한 자산을 찾다 보면은 기존의 알트코인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래서 끼케야 뭐 두세 ICO나 배 뭐. 이렇게, 네. 뭐 해봤자 뭐 지금 알트코인들 많이 가봤자 진짜 많이 가면 5배, 10배인데 나는 네. 100배짜리를 가져갔는데 100만 원 음, 투자해서 100배 가야지 한 1억 벌지 이렇게,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음, 했기 때문에 ICO에 투자를 많이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미 뭐 물려 있는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단계로 닮아가고, 오히려 그 하락장에서 내가 왜 이런 마인드가 됐는지 본인만 알거든요. 왜 그런 심리가 들었는지 뭐 네. 여러 가지 추측만 할 뿐이지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저는 아마 크게 한번 당하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알트코인은 펀더멘탈도 안 믿고 그냥 다 안 네. 믿고 이런 식으로 그냥 투자자로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상승을 할 건지 하락을 할 건지의 관점이지 이게 뭐 미래를 바꿀 거다 이런 커다란 음, 큰 미래를 꿈꾸지는 않고 있고, 대신에 이제 여유 있게 시간을 좀 많이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자꾸 그 다단계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가면 재밌게 하고 뭔가 있을 것 같고 자꾸 네. 뭔가 기대감을 조급하게 심어주죠. 만들거든요. 네. 네, 조급함을 또 만들어요. 여유를 못 음, 갖게 이런 만들어주는 게 음, 있기 때문에 좀 산책을 좀 하든지 아니면은 가까운데 이제 드라이브라도 가시든지, 이렇게 네. 아니면 오히려 운동을 좀 빡세게 하면서 다른 데 정신 못 하게 하든지 그런 음,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는 독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 독서에 나오는 많은 이런 자기 개발 스킬들이나 이런 심리 같은 스킬들이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그것 때문에 탈출하면서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약간 조급하고 큰 돈 벌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거를 조금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꽂혀 있는 거는 좀 에어드랍이나 런치패드, 런치풀 뭐 요런 데 무료 채굴 뭐 이런 데에 좀 네, 꽂혀 있거든요. 돈이 네.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제가 네. 그 요즘에 그 코인 이런 게임 채굴하는 것도 이런 거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지난 상승장 때 안 해본 게임이 없을 정도로 다 음, 해봤고, 네. 하지만 저는 그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 그 시간에 그냥 책 한 자 더 보고 공부하고 음, 차라리 경제 공부를 하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친구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물론 별로 그런 걸로 그게, 큰 돈 되는 건 별로 없다. 예, 돈이 되면은 좋죠. 근데 네. 그것보다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면 그다음부터 안 하니까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네.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데, 네. 결국에는 사람이
앞만 말려도 결국엔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 한번 조금 그래도 실패 경험도 약간 한 번씩은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네. 대신에 이제 너무 막 몰빵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경험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음, 문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한번 운 좋게 돈을 벌거나 뭘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과몰입을 해서 아,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게 캠페인, 예를 들면 그 타짜 같은 거 보면은 처음에 이거 음, 조금만 돈 벌고 나면은 내가 몰빵을 하면은 돈 벌었을 텐데 이 생각해서 막 맞는 가고, 말씀이네요. 아니면 나는 원금만 회수하면 가겠다라고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악순환의 시작이거든요. 제가 음, 2017년에 크게 실패했던 이유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 알트 불장이니까 아무거나 사도 두세 배씩 번 거예요. 그러니까 네, 2, 3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었으면 엄청 많이 번 거잖아요, 그쵸. 처음에. 그러고 나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벌었으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야, 내가 이거, 나 지금 돈 얼마 있는데 이거 다 투자했으면 얼마 됐을 텐데, 이 생각이 들면서 내가 본시드를 넣는 순간 하락장이 오더라고. 그렇기 음, 때문에 항상 그 처음의 행운을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음, 이제 대신에 저는 어쨌든 코인에 투자를 해보기 때문에 그런 거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여기에 내가 주도권을 뺏겨서 여기에 자꾸 집착을 하고 몰입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의 행운으로 돈 벌 수도 있지만 그건 진짜 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이 돈이 좀 벌었다고 해서 여기 너무 나의 인생을 거기에다 걸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사실 시간을 너무 네. 많이 쓰든 돈을 너무 많이 쓰든 너무 위험하니까 좀 적절한 수준으로 그냥 체험 삼아서 해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공부 좋습니다. 관점에선 네.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실패해봐야 이제 선택지가 하나 줄어드니까 그 남들 얘기 듣고 하지 마 하지 마고 누가 말려도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게 네,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좀 하긴 하되 돈을 쓰거나 시간을 너무 많이 쓰거나 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다. 네, 저도 네, 절대 동감합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진짜 완전 코인 초보자라면 제가 봤을 때 이미 사이클이 한 40% 정도는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그 네. 정도 진행을 된 상황에서 코인 초보자가 본인의 뭐 전재산을 투자해서 뭐 수익을 얻기보다는 일단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이번 사이클은 좀 수익보다는 경험을 쌓는 데 좀 집중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추천하는 방법인데, 네. 근데 이게 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조금 벌었을 때 드는 음. 생각이,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큰 돈 벌었을 찬스를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기 들어 내가 때문에, 1,0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만 투자하면 그렇죠.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쵸. 돈을 그게, 벌면. 그것만 아니면은 저는 이 방법이 음, 제일 좋고, 장기적인 음, 관점에서 앞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공부하는 단계로서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거의 모든 그렇게 투자하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무리해서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1000만 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1000만 원 네. 투자할 거면 100만 원 투자하지 말고 그냥 500만 원 투자해 봐라. 음, 그러면은 이제 그때쯤 되면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무리하게까지 투자하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뭐 본인이 투자하게 마음 먹었던 금액이 한 50% 정도는 한 번쯤 투자해보고, 너무 소액으로 하면은 오히려 또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크게 돈을 못 네네. 벌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음, 적당하게 좀 투자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 초보자 관점에서는 아직 사이클이 모르고 난 뭔지도 모르겠다, 근데 올라갈 거는 같아.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투자해보고, 돈을 넣어야지 공부를 하거든요. 투자를 하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서 다음 사이클, 이번에 상승, 비트코인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서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다음에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올 거예요. 네.
지금은 뭐 RWA가 주목받는데 RWA에서 또 더 깊숙하게 이제 기술들이 파고들 거거든요. 근데 음. 내가 그런 기술들을 이해하기 전에 RWA조차도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때 갔을 땐 남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해야 되니까 꾸준히 오래 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기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본인의 한 달 월급 정도 투자하면 적당하겠네요. 그쵸, 한 달 월급 정도는 뭐 한번 좀 그러면 리스크하게도 한번 네. 투자해 보고. 그래도 한 달 월급은 그래도 다 잃는다고 설사해도 다 잃기도 쉽지 않지만 다 잃는다고 해도 뭐 크게 뭐 인생이 좌절되는 음, 수준은 아닐 거고 그리고 그 정도 들어가면은 관심도도 좀 많이 생길 테니까 그쵸. 네, 한 달 월급 1년, 정도를 한번 투자해 보면 좋겠네요. 네, 뭐 그렇게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뭐 투자하려고 마음먹었던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개인적으로. 뭐 100만 원이 됐건 500만 원이 음, 됐건 1000만 원이 됐건 그럼 본인들의 그 시드의 한 10%는 너무 적은 것 같고요. 반 한 정도? 30%에서 50%좀 음, 더 리스크하게 할 거면 한 70%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항상 음,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네. 투자하시면. 아, 현금 보유.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호필님은 좀 코인 투자에서 그래 수익을 보고 있는데 네, 직장인 분들이 투자로 이렇게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네. 직장인들이 코인으로 좀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직장인들이 투자해서 돈을 못 버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단타로 너무 목숨을 걸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저도 사이클에 입각한 장기 투자거든요. 네, 솔직히 저도 2022년도에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요. 네, 왜냐면 그때 하락기니까 투자를 안 했겠죠. 음, 24년도에 처음 투자를 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벌고 벌써 그렇게 하면 2년이잖아요. 네,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음, 보면은 오늘 뭐 상한가를 갔어요. 주식으로 따지면. 뭐 네, 오늘 뭐 몇 프로 갔어. 오늘 뭐 2배 상승했어. 뭐 이런 시기가 물론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진짜 완전 대불장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코인에서는. 음, 지금은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관점을 안 갖고 보통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음, 또 하나는 그냥 누구 말만 믿고 자꾸 투자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뭐 상승할 거라고 하지만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셔야 되고 음, 그러기 위해서는 뭐 경제 공부가 됐건 코인 공부가 됐건 뭐 약간 자기 개발이 됐건 뭐라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거를 꾸준히 오래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처음에 열정적으로 하더라도 그거를 길게 끌고 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공부는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주변에 지인분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 최소 10년은 공부해야 되는데 코인으로 지금 1개월, 2개월 투자해갖고 돈 버는 게 말이 되냐. 음, 그렇죠?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뭐 하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간 소요가 필요한데 네, 왜 투자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만 생각을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항상 단타를 할 때는 불장 때 단타 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본인이 트레이드를 정말 잘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여기에만 몰입하면 안 되고 가족들이 있으신 분은 가족들이랑도 시간 보내야 되고 내 취미나 여가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여기에 너무 몰입하면 그런 시간이 줄어드니까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호필님은 시종일관 계속 같은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너무 코인 시장에 매몰되지 말고 뭐 독서를 하던가 드라이브를 하던가 여행을 가던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좀 늘 가지려고 노력을 해라. 네. 같은 메시지를 늘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왜냐면 심리 싸움이거든 결국엔 네. 조급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게 여기 투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음, 심리가 큰 변동성이 없게끔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가 저도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해라. 너무 조급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초보자분들이 1,000만 원 시드가 현재 있다. 지금 네. 기준으로 1,000만 원이 이제 처음 진입하는 초보자예요.
네. 어떻게 포트 구성을 하면 좋을지 네,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 투자하실 거면 저는 비트만 하는 건 좀 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음, 비트 5, 이더 5 이런 음, 식으로 아예 다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내가 조금 알트코인도 관심이 있다. 네, 그러면은 뭐 비트 3, 이더 뭐 2, 솔라나 2, 나머지 자바이트 코인 사고 이런 식으로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음,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정말 안정적으로 이번에 아까 하신 것처럼 뭐 약간 사이클이나 이런 거 큰 틀을 보고 싶다. 그럼 비트 이더만 5대 5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더리움만 투자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약간 음,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아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익률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최소 비트 이더 합쳐서 50% 이상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 그래서 비트, 비트 이더, 이더 솔라나 합쳐서 50% 이상. 네, 제가 봤을 때 솔라나도 그냥 알트에 포함돼서 전 아, 비트 알트로. 이더만 비트, 비트 이더가 50% 이더만 이상. 해서 네, 한 70%에서 80% 가져가시고, 음, 솔라나 뭐 한 10% 가져가고 나머지 10%에서 20%는 정말 아까 말했던 뭐 위험한 AI 섹터라든지 무시무시한 거. RWA 섹터라든지 그런 것들 한 번씩 한 네, 10% 해보면서 와 이렇게도 하락을 하는구나, 아니면 이렇게도 음, 상승을 하는구나, 이런 걸 한번 음. 경험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일단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고 네, 바닥에서 살려고 하고 그 꼭지에서 팔려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좀 버리고 일단 실패를 할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된다. 이거 명심하고 적당히 쌀 때 사고 적당히 비쌀 때 파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경험이 전부인 것 같아 진짜. 네, 이제 짬밥이 쌓이면 이게 자연스럽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까 리스크 관리하게 되는데 초보자들은 그게 없잖아요. 일단 딱 꽂히면 그냥 1,000만 원 바로 자발트에 몰빵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진짜 이름이 무서운 것 이쁘다고 같아요. 그러고. 이름이 그쵸? 이뻐서 샀어요. 뭐 이렇게 네. 가격이 싸서 샀어요. 이렇게 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정말 원래 약간 오히려 그런 분들이 가끔씩 또 운 좋게 크게 버실 때도 많아요. 오히려 그게 아무것도 문제야. 모르니까 과감하게 해서.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한 번의 행운이 계속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뭐 한 번 투자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계속 그쵸. 강조하지만 길게 봐야 음. 된다. 그러니까 뭐 비트토렌트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한 20%, 전 세계 물량이 한 20% 갖고 있대요. 아, 이제 아, 되게 그런 거 가슴이 보면 아파요, 정말. 안타깝죠. 네, 진짜 말 그대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안 좋은 코인들을 갖고 있으면 차라리 정말 많이 물려 있는 코인들이 많으면 차라리 다 팔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포트 구성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도 제가 그나마 성공했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ICO 때는 음, ICO가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셋이 돼서 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IT에 물려 빵원된. 있었으면, 네. 왜냐면 저는 그러기 때문에 21년도에 과거 코인들에 집착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음, 같이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서 좀 크게 못 보셨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그런 환상적인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아, 이 네. 코인이 그래도 옛날에 막 10배씩 갔는데 이번에도 그래도 최소 가지 않을까? 그 정도는? 음, 그런 생각으로 자꾸 가면서 상승장이 끝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 많이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렸으면 과거에 대해서 코인들을 그냥 한쪽에 남겨두고 아예 거래소 한쪽으로 몰아놓고 새로운 거래소 하나 만들어서 하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음, 리셋으로 아마 없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하긴 해야 되는데, 말이 쉽지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옛날 거에 대한 그 물려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집착을 많이 버리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셋이란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머릿속을 한번 싹 비워야 됩니다. 뇌를 네. 한번 싹 비우고, 네, 그러니까 좀 깔끔한 상태에서 그래야 아까 호필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승장 때 답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도 음, 포함되어 있어요. 네. 정리를 아, 다 해놓고. 네. 아,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네, 네.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세요. 뭐 이번에도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일반 직장인이고 아까 경험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한 번 더 경험을 빨리 한 것뿐이지 뭐 네. 지식이 엄청 많거나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정말로 경험했던 거 바탕으로 진솔하게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제 이게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상승장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는 네. 뭐냐, 자신감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음, 상승장에서 하락장을 너무 오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음, 투자해야 될 때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이런 심리 공포감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알트코인 기준으로는 크게 상승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본전이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고 가을이 찾아올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하지 마시고 자꾸 자신감 회복하면서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자신감을 가져라. 네.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필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